내용인데요. 우리 인류는 그 새로운 매체를 발전시키면서 항상 스토리텔링의 그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전자책과 유료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전망이란 주제로 카카오의 홍은택 부사장님, 리디북스의 백일식 대표님, 교보문고의 독서경영연구소 송영숙 소장님께서 함께 패널로 참석해 주시고요. 진행은 스트롱벤처스의 백이용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연사분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이 이제 전자책과 유료 디지털 컨텐츠의 전망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책, 공부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듣고 이 책과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책이라는 시장이 지금 굉장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혼돈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하신 이 세 분은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변화에 대응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따라잡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시고 같이 특히 전자책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에 포커스를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부터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카오의 홍은택 부사장님, 리디북스의 백이식 대표님, 그리고 교보문고의 송영숙 소장님입니다. 일단 각자 되게 짧게 이 디지털 컨텐츠와 전자책과 약간 연관을 하셔가지고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홍은택이고요. 현재 카카오에서 컨텐츠를 업무를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4월 9일날 카카오 페이지라는 앱을 안드로이드에서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네이버에서 그 정보 설계 담당 임원으로 일했고요. 아주 전에는 이제 신문 기자로 일해서 컨텐츠와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지만 모바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맡고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식입니다. 네, 저는 전자책 서비스 리디북스를 공동 창업했고요. 현재 한 1000여 개의 컨텐츠 제공 업체로부터 매일 컨텐츠를 받아서 현재 20만 권 정도의 전자책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과 읽기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벤처 투자팀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는 책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소셜 리딩의 관점에서 저희가 전자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구나 느낀 점들을 같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확인하고 그 견해들이 또 새로운 의견들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쉬운 거부터 먼저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스타트업 바이블 1권, 2권 책을 2권을 출간했어요. 첫째 책은 종이책으로만 출간해서 꽤 지금 많이 팔린 상태고 그러면서 두 번째 책은 제가 스스로 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전자책으로만 처음에 단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전자책 시장이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지금 뭐 저보다 이 분야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신 이제 전문가분들의 좀 의견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한국의 전자책 시장은 어떤지에 대한 각자의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 사실 뭐 연구 결과나 보고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전자책 시장은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8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결과들을 보면 사실 한국의 전자책 시장은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의 성장률이 아니라 이 전자책이 전체 책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희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자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 밝지만 그것을 우리가 책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책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책과 더불어서 함께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많은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임이나 뭐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들을 제대로 만들어 갈 때 전자책의 미래가 밝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밝지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작년 대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볼륨 속에서의 전자책의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직접 지금 뭐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네, 먼저 아주 많이 못 팔아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일단 전자책이라는 이 산업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교집합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 하드웨어, 그다음 컨텐츠, 그리고 커머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이 페잉에서 정말 돌아가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선진국에서만 이게 될까 말까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제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컨텐츠가 굉장히 큰 병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들어와 보니 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느샌가부터는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이제 저희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디바이스, 특히 이제 큰 폰 화면이거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 이런 기기들이 보급이 되는 것이 이제 또 가장 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현재 종이책의 전자적인 형태를 전자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좀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책의 전자적 형태가 아니고 스마트북의 일반적인 사용의 확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북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생소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제 종이책을 그대로 디지털에서 변환해서 옮기는 것만으로는 독자들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출판인 박영률 선생이 쓰신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소설이 시각적인 사진을 만나서 영화가 됐듯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모바일하고 만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냥 종이책을 전자적으로 변환해서 보여준 것 외에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컨텐츠를 지금 보통은 이제 이북은 프라이싱 정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통째로 이렇게 파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챕터별로 잘라서 팔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악이 이제 CD에서 팔릴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곡이 한두 곡이 있는데 이제 번들로 팔기 때문에 CD를 다 사야 했던 경험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음악이란 콘텐츠는 감성에 호소하는 아주 매력적인 장르여서 사람들은 이제 CD를 샀고
그게 한 곡을 사는 시기로 오면서 이제 음반 시장, CD 시장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의 경우에는 그 책 전체를 소비할 필요 없고 그 중에 일부분이 필요한데 책 전체를 사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망설이는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의 선형적인 리니어한 그 독서 습관도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선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를 전체를 이렇게 그 통으로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안에 분절해서 팔 수 있는 모델을 카카오 페이지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결과를 지금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반 시장 얘기 부사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참고로 지금 미국의 이제 디지털 음악 시장의 숫자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악의 매출이 미국의 경우 전체 음악 매출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0%에서 60%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미국은. 그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책도 앞으로 이제 전자책이 디지털 컨텐츠가 기존의 종이에 있는 컨텐츠를 대체하는 거는 이거는 음악 산업과 같이 시간 문제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거의 1000개에서 2000개 종이책 서점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연 한국도 앞으로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대체를 될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두 개 종이책과 전자책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사이가 될 건지, 어떻게 교보문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전에 우리 홍은택 부사장님께서 책을 이렇게 분절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경영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떤 책을 많이 읽습니까? 물어보면 한 70%에서 80% 사이가 종이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많이 읽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감성적인 측면하고 내가 터치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하고 또 하나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감이 전자책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전자책을 읽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자책은 편리하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들만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그리고 내가 느끼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디지털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자책의 그런 영향들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미국처럼 빨리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글쎄요, 뭐 한국 사람 또는 동양인 또는 조금은 뭐 서양 사람과 다른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도 생각의 지도라는 책도 읽어보셨겠고 다양한 책들 속에서 보셨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터치할 수 있다,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늘 함께 해왔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내 경험이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테이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매체들 때문에 지금 많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내 경험이 송두리째 다른 것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점차적으로 좀 변화되어 가겠고 종국에는 이것들이 물론 뭐 50대 50으로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넓어지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편리성이나 어떤 목적 지향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 인사이트랑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배 대표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전자책, 앞으로는 대세가 전자책일 거라는 걸 믿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전자책 전문 회사지만 오히려 그 디지털 컨텐츠냐 아니냐는 그 본질에서
그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좋은 컨텐츠와 그걸 읽어야만 하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이 그냥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 뿐이고요. 저희가 재밌는 패턴을 발견한 거는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저희 서점에 와서 검색을 하시고 만약에 아직 안 나왔거나 없으면 이제 종이책을 구입하시고 있으면 저희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생기셨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출간 예고를 많이 문의를 해오시거든요. 너네한테 언제 안에 나오면 내가 이거 살 건데 언제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요. 종이책을 아직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 사이의 비용 구조가 사회가 낮아지면 그냥 그쪽으로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뭔가 쇼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안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 일상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뭐 C2C 마켓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뭘 믿고 사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편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낮은 쪽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고를 저희는 갖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종이냐 뭐 전자냐라기보다는 본질을 다르게 재포장해서 더 맞는 최적의 그 비용 구조로 전달하는 식으로 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이거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이제 그걸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방법으로 이제 게임 쪽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이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굳이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쪽을 시작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그 타이밍이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이 분야에 이제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지금 그 배기용 대표님이 이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출판의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출판, 전자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 창작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적인 버전에서는 그 멀티미디어가 가능하잖아요. 그 동영상도 삽입할 수 있고, 뭐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또는 그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와 모바일이 만났을 때 이용자한테 최적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자책이 무엇일까? 그게 아직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용자들한테 이제 그 뭐랄까요?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라디오하고 영화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TV가 나왔을 때 라디오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지만 영화는 지금도 계속 잘 되는 산업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영화가 주는 인터페이스가 그 TV하고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이 주는 인터페이스는 전자책이 주는 인터페이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책은 물론 조금씩은 쇠퇴할 수는 있지만 그 종이책의 수명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대신 과연 그 독자들을 끌어들일 만큼의 전자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직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저희 카카오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작 툴을 오픈을 했고요. 그 저작 툴을 통해서 실험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 항상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의 창의성 그런 걸 믿는데요. 그 도구가 주는 한계를 아마 창작자들이 그 돌파하고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제 저희는 이제 포털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유료 콘텐츠 마켓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모바일에서는 무료 콘텐츠 시장이 사실은 성립하기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주요한 그 정보를
그 습득하는 주요한 채널이 앞으로 모바일로 디바이스가 이제 전화된다고 할 때 처음에 시장 초기에 유료 마켓으로서의 그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유료 마켓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창작자도 새로운 작품,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용자들도 포털에서 소비하는 그 무료로 소비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게임을 한 이후에 바로 게임 하기 이전에부터 이제 이미 기획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젠가는 꼭 내 이름으로 내가 책을 한 권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희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창작자 입장에서 약간 저희가 시각을 바꿔서 창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고로 오늘 제가 아마존의 이 킨들 스토어 이제 제일 잘 파는 탑 20 책들을 한번 작가들이랑 쭉 봤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작가예요. 1등은 데이비드 발다치, 2등은 H.M. 월드. 그러니까 탑 20 킨들 스토어에서 팔리는 탑 20 책들이 전부 다 그냥 풀타임 직업이 있지만 사이드로 그냥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책을 출간한 사람들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선 조금 이런 트렌드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내가 내 작품을 만들어서 중간에 미들맨들 없이 바로 고객한테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 같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아까 디바이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디바이스가 많이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보다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속에서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고 그러면 다들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봤을 때 전자책의 시장이 빨리 더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자책을 직접 이제 만들어 봤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컨텐츠가 나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질문하셨는데 내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출판사나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고객들한테 팔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제가 사실 저자분들 중에 본인 컨텐츠에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좋은 책이라고 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만, 네. 그리고 아마 만약에 누구처럼 대통령 선거 나가시고 하면 엄청나게 팔리실 거예요, 책이. 갑자기. 스타트업 이 책 많이 팔리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는 출판사나 편집자들의 역할이 꽤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작 툴을 주고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개인급의 특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유자재로 하시면서 뭔가를 이제 게다가 움직이는 것까지 만들어내라. 이거는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돈 내고 샀는데 내용이 좋아도 편집이나 뭔가 맞춤법이라든가 구성이 엉망이면 그 신뢰가 떨어져요. 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다니는 컨텐츠인데 그게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판사를 거치지 않으면 볼만한 원고로 다시 태어나는 게 굉장히 백이용 대표님처럼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출판사분들하고 더 협업을 많이 하는 구조로 일단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굴뚝 산업으로 시작한 교보문고 쪽에서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이제 이 출판업계나 책 시장이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업체들을 이렇게 따라잡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디지털 컨텐츠랑 전자책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는 디지털 시대의 전자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책의 관점으로 사실은 미래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전자책의 시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에 대한 시장 그리고 책에 대한 기본적인 독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독자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자책을 안 사는 그러니까 종이책을 사시는 분들이 전자책을 사요.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종이책도 안 사고 전자책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다양한 멀티미디어 속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다 더 쉽게 사실 방법적으로는 쉽지만 내용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게 우리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거나 다른 단편적인 것들을 보고 웃고 즐기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 플러스해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자리 자체는 이 책이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독자들의 손을 떠나고 있는 이 책을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이것들을 독자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 책들이 우리가 선택한 책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느냐 보다 더 지속적으로 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검색의 시대가 왔다. 4세기 시대는 가고 검색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성찰과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 이 시대라는 여러 가지 이제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자책도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전자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쌤이라고 하는 전자책 회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항상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저는 아웃 오브 북스, 아웃 오브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항상 이제 이 전자책을 함께하면 어느 순간 읽게 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을 하고 우리는 단순한 컨텐츠들을 보는 것처럼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전체적으로 독자들의 손을 떠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떠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다양한 형태의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독자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바라다 보는 컨텐츠 시장, 책의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션 들어오면서 트위터로 이런 세션을 하는데 혹시 세 분들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몇 개 많이 들어오진 않은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유료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페이먼트 이제 결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결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튠즈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 중 큰 기여를 한 게 간단한 그 결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뭐 법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 미국같이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제 시스템이 유료 콘텐츠를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만큼 기여도가 얼만큼 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종이책이나 실물을 판매하시는 곳하고는 약간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디 캐시라고 이제 한 방에 이제 큰 금액을 충전하시고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한 번 클릭해서 바로 결제가 나가고 이제 계속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기 보급까지 하려고 리디샵이라고 기기랑 캐시 혹은 컨텐츠를 결합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저희 외에도 아마 많은 서점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저희가 휴대폰을 살 때 어떻게 보면 아예 대리점 가서 자동으로 뭐 월 몇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을 하면 기계가 거의 공짜같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의적인 방식의 결제가 점점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생각보다 결제 부분은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은 그 부분에 저희도 그 리디북스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초코라고 부르는 통화가 있는데요. 초코를 충전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결제는 여러 가지 이제 허들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PC보다는 더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시간을 다 써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책을 출판한다면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종이책으로 하시겠어요? 아, 예. 저희는 사실 지금 셀프업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저희 주위에 많은 뭐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전자책으로 출판하라고 저는 사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자책 시장은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어려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책을 쓰는 방법이나, 이 책을 어떻게 편집하는 방법이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 그냥 책을 내라라고 했을 때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책을 내기를 두려워하고 냈을 때 제대로 그게 표현되지 않는, 구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기획이나 구성이나 또 이런 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써서 그냥 yes,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이용 대표님하고 같이 백이 시리즈를 써보고 싶습니다. 전자책으로. 네. 부사장님은? 예, 둘 다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올 이제 디지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고 싶었고요. 오늘 그 좋은 말씀해주신 패널리스트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